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종안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3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끝난 설 명절, 밥상머리, 차례상, 화두는, 사실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죠. 난방비 폭등, 가스값 인상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탓이 크지만은 그 난방비 폭등한 것이 지금 성난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을 발표했는데 긍정평가가 37%,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1.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1월 첫 주에 40.9%를 기록한 이후에 3주 연속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야당 대표 검찰 소환 정국이 조성이 됐죠. 지난 토요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될지, 전개가 될지 그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를 보시면은 이재명,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12시간 30분 동안 토요일 날 조사를 받았는데 너무나 대장동 관련 의혹이 방대하기 때문에 또 이재명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거의 묵비권을 행사했으므로 한 번 더 부르고 나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표 쪽은 이제 더 이상 안 나간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할 수 없이 추가 조사 없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추가 출석 거부 의사 표시.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렇다면은 할 수 없이 원래 1차 그 토요일 날 출석 때도 제대로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서를 내놓고 진술서에 가름한다 이렇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재명 28일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을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대장동 의혹을 놓고 12시간 30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31일 또는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1일 이재명 재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쪽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아닌 정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불응하겠다. 검찰이 이제 안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추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성남FC 의혹 사건과 함께 이러면 다음 달 초 해봤자 모레부터입니다. 다음 달 초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번에 1월 10일 날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그 사건 그리고 대장동 이 비리 혐의 이것을 묶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쪽의 사건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성남시장으로서 인가권 허가권 이것을 악용을 해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이 상황을 만들어주고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민간업자가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이재명 쪽에서 가지고 오는 그 구도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영장을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 검찰이 곧 영장을 청구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영장이 청구되면은 일단 현역 국회의원이고 지금 방탄국회를 열어놨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죠. 그래서 다수당의 힘으로 그것을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시켜서 구속을 못하게 만드는 이 방법 외에도 장외투쟁 밖으로 나가서 지금 장외로 나가서 또 이재명 보호하기 여기에 또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이것을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달았습니다. 민주당 검찰은 곧 영장을 청구하는데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자, 지금 이 방탄국회 열어놓고 국회 아주 본회의도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또 거리로 뛰쳐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 다음 날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재명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만간 서울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국정 무능에 대한 국민보고대회를 열겠다. 그래서 사실상 장외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도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인데 회의 끝나고 나서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이 회의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내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국민보고대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겠다. 저번에 선거법으로 이재명이 기소가 됐을 때 맞불을 놓겠다고 해서 김건희 특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려고 하는데 또 김건희 특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것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했어도 아무것도 지금 발견하지 못한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자, 그 사건을 놓고 계속 이재명 특검, 이재명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김건희 특검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대장동, 성남 FC, 뭐 변호사비 대납 이런 성남 대장동만 해도 뭐 수천억 원의 의혹 사건인데, 이것을 혹시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맞세워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후에 일어났던 그 일, 그리고 대법원은 공소시효도 지난 일, 그거를 가지고 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돈을 댔다는 혐의입니다.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그걸 가지고 이 엄청난 대장동 비리와 맞붙여서 맞불을 놓겠다 하는 것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현혹시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안호영 소속 대변인은 국민보고대회가 장애투쟁이냐 이렇게 취재진이 물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장 내외에서 민주당이 하는 일은 온통 이재명 지키기. 왜 그런가? 공천권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재명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고, 그래서 기소가 돼도 당대표직 유지하면서 뭐 옥중에서라도 공천권을 행사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달기 위해서 이렇게 이재명 지키기 장 내외에서 총력전을 펼치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33쪽짜리 진술서 내고 침묵을 했다. 검찰은 뭐 침묵을 해도 검찰은 이 질문을 해서 다 기록에 남겨야 되죠. 조수에 남겨야 되니까 나중에 재판에 넘기려면은. 검찰은 12시간 동안 신문조서 200쪽을 읽었습니다. 12시간 신문조서 200쪽 읽었고, 이재명은 이 답변서 33쪽 내놓고 침묵을 했다. 자, 그래서 이 변호사인 이재명의 지금 전략은 일종의 침묵입니다. 침묵을 하고 있고,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한번 가려보겠다. 자,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진술서에다 다 적었다, 이렇게 해서 패싱 작전을 했다. 패싱 작전. 검찰은 이틀 조사 계획했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이고, 이재명은 또 비리 책임자로 이번에는 유동규를 지목을 했습니다. 유동규. 뭐냐면, 진술서에서,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위례 대장동 비리의 책임자로 유동규를 지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는 언론 인터뷰에서 얼마나 다급하면 저러나 싶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자들에게 전달한, 유동규의 이야기입니다. 민간업자들에게 전달한 성남시 내부 정보 등은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대표 지시사항이었다, 이렇게 또 이 폭로전을 계속 펼쳐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스모킹 건이 어제도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남FC 사건으로 1차 소환이 됐을 때, 이재명이 소환이 됐을 때, 그때도 진술서 뭐 6쪽인가 내놓고 진술서에 가름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죠. 그러다가 검찰이 하나의 문건을 제시하자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성남시 이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죠. 정진상이 네이버 쪽에, 네이버가 어떤 인허가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뭐 용적률 상을 제2 본사를 짓는데 그 대가로 뭐 성남FC에 후원을 한 이 사건이 있었죠. 그때 네이버가 정진상을 만나서, 정진상, 그러니까 성남시 시장이던 이재명 쪽의 요구사항을
문건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걸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를 했겠죠. 그걸 이재명에게 내미니 이재명이 당황을 해서 처음에는 오후 6시까지 조사받겠다고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하고 뭐 해명을 하는 것이 정진상이 그랬단 말이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였죠. 자, 그래서 그것이 성남FC 사건의 내부 문건이 하나의 이 서먹힌 건이 됐는데 자, 이번에도 제2의 네이버 문건이 나올까? 이것이 관심을 모은다고 제가 한번 분석을 드렸는데 제2의 네이버 문건이 나왔습니다. 자, 조선일보와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검찰이 이번에는 그때는 네이버 문건을 내밀었는데 이번에는 대장동 결제 서류 이재명이 결제한 대장동 결제 서류를 내밀자 이재명이 다른 질문에는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하더니 그 문건을 보고 잠깐 내 변호인과 좀 상의를 하겠다. 그리고 30분 동안 변호인과 상의하고 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겠다. 이렇게 진술 거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제2의 네이버 문건에 나온 셈이죠. 일단은 A4 용지 33장짜리 검찰 진술서를 냈고 이후 검사 질문에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반복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본인도 뭐 변호사니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나중에 재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계속 대답을 하면은 계속 추궁을 당하니까. 자, 그런데 이 대표가 계속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한다고 하다가 반복을 하다가 갑자기 답변을 고민하는 순간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결제한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거 당신이 결제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발뺌을 하느냐? 이렇게 하니 이재명이 변호인과 면담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없는 장소에서 이 검찰청 안에서 검사가 없는 장소에서 이재명과 변호인이 30분간 면담을 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표는 그 질문에도 다른 질문처럼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것을 대답을 하면은 불리한 거다 싶겠죠. 그 네이버 문건 같은 경우는 정진상이 요구한 것을 네이버가 정리를 한 거니까 정진상에게 덮어씌울 수가 있었죠. 근데 이건 본인이 직접 결제를 한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 그냥 대답을 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렇게 질문에 답하지 않은 이유가 법조계에서는 성남FC 조사 때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당시 조사에서 성남지청이 네이버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접촉한 뒤에 양측 요구사안을 정리한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본인이 결제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자, 이것도 성남FC에서는 네이버 문건 그리고 대장동에서는 이재명의 결제 서류 문건 이것이 서먹힌 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이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이 두 가지 문건 확보를 했으니까 이것을 첨부를 하겠죠. 그래서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은 현역 국회의원이고 방탄국회를 열어놨기 때문에 이재명을 구속하려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것을 부결을 시키려고 하죠. 뇌물사건 노웅래 의원 때 한번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아일보 보시면은 2월 임시국회, 지금 방탄국회는 1월에 열었고 2월에는 임시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이재명 체포안이 내관이다. 야당은 당연히 이번에도 부결시킨다. 노웅래 때처럼. 여당은 그렇게 또 방탄을 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텐데 노웅래와 달리 이재명은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응답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고 무려 10개 가까운 이 혐의들이 있는데 또 이것을 부결을 시킨다?
역풍을 맞을 텐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심지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 탄핵을 공식화하겠다 이렇게 또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분리할 때마다 김건희 끌어들이고 이상민 끌어들이고 계속 또 민생 관련해서 뭐 민생을 처리한다고 임시국회 1월 임시국회 열어놓고 하나도 그 본회의도 안 열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30조 원 추가 경정 예산안 촉구하기로 했다. 자, 뭐 예산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풀죠. 돈이 있으면은. 그런데 무작정 30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 돌리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체포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 여야 충돌의 내관이 지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반수가 되면은 이 과반수가 구속을 못하도록 하면은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구속을 못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299석 전체 299석 중에서 169석이어서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웅래처럼 부결을 시킬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민주당 의원들도 친명 의원들도 뭐 가령 김남국 같은 경우는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에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민주당은 장애 투쟁을 또 벌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펼치면서 또 아주 시끄럽고 어수선한 그런 그 전국이 재개가 되겠죠. 특히 민주당에서는 플랜 B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어제 제가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 재등판론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이낙연 미국에서 곧 귀국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돌고 있는데, 자, 오늘 경향신문 민주당의 우호적인 친민주당 쪽 신문 경향신문이 또 한 명의 민주당 계열 인물을 플랜 B로 내세우는 듯한 그런 기사를 크게 실었습니다. 경향신문 사면 누구냐? 김부겸 전 국무총리입니다. 경향신문 사면에서 이렇게 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겠죠. 활동 재개한 김부겸, 한국 정치가 정서적 내전 상태다. 자, 김부겸, 그동안 문재인 정부 그 마지막 국무총리였죠.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한 걸로 간주가 됐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다시 언론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와 함께 정계 은퇴를 한 이후 강연 형식의 첫 공식 행보를 가졌다. 김부겸. 서울 마포구 청년 정치인 양성학교 정치학교 반전이라는 데서 김성식 전 국회의원과 대담 형식으로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독식 선거제도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한 한국 사회와 안 맞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회 원로들과 함께 선거제 개편을 강하게 압박하겠다. 활동을 시작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정치 활동을. 그리고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밥도 같이 안 먹고 결혼도 안 하겠다는 정서적인 내전 상태다. 그 다음 단계로 싹 다 썰어 없앴으면 좋겠다는 심리 위에 있던 나치와 파시즘만큼 위험하다. 자, 이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하죠. 이것이 나라도 나서서 한번 해소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들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포럼에 참석한 한 학생이 물어봤겠죠. 양성학교 청년정치인 양성학교. 자, 그래서 여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솥밥을 먹는 동지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다. 민주당 개혁 방향을 고민하기에는 지금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 뭐 조금 더 지켜봐야죠. 아직은 구속이 될지, 뭐 당대표를 내려놓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지켜보되 플랜 B가 작동이 되면은 이 민주당 비명계에서 이야기하는 플랜 B 이것이 작동이 되면은 김부겸 전 총리가 다시 민주당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을 했죠. 모레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 금요일에 후보 등록을 합니다. 후보 등록을 해서 본격적인 한 달 동안 레이스를 펼치는데 3월 8일 전당대회 앞두고 이 나경원 전 의원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기자들과 만나서 뭐 지금 그 김기현, 안철수 의원 쪽에서 좀 지지를 부탁을 하는데, 지원을 부탁하는데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전당대회에서 내 역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김기현, 안철수는 나심 잡기 경쟁.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나심 잡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김기현에게 실렸다는 게 거의 다 뭐 판명이 났죠. 이번에는 일정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의중, 나심 잡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나경원은 내 역할은 없다. 이렇게 일단 선을 긋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현은 내가 나경원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 사이다. 교감을 강조를 했고, 안철수는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하더라. 좀 연대를 하는데, 수도권 연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연대에 적극적이다.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입장 표명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뭐 안철수 그 의원과는 수도권 연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또 이 김기현 의원에게 윤심이 실린 것이 거의 뭐 판명이 됐는데, 또 안철수 의원을 지원을 하기는 그렇고, 상당히 또 이 두 번째로 출마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난감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지금 당 대표 선거 3월 8일에 했지만은 최고위원 선거도 있죠. 최고위원도 따로 뽑습니다.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데 4명이 그 선출이 되고 1명은 청년 최고위원 따로 경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앙일보는 이 최고위원 그룹을 3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친윤, 하나는 재도전파. 재도전파는 전직 최고위원들입니다. 한번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유튜버, 보수 성향 유튜버들도 이번에 출전을 합니다. 자, 5명 뽑는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은 뭐 한 10명이 좀 넘습니다. 자, 친윤계에서는 박성중, 유상범, 이만희, 이용, 태영호 의원, 이 친윤계로 분류가 되고, 전직 최고위원들이 이번에는 줄줄이 출마를 합니다. 그때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서 최고위원들도 그대로 다 사퇴를 했죠. 그 최고위원들이 다시 출마를 합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하겠죠. 그리고 김재원, 정미경, 조수진 전직 최고위원들, 그리고 유튜버에서는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신혜식 신혜 한수 대표, 이런 사람들이 출마를 하고, 청년 최고위원회는 김용호 변호사, 장혜찬 청년재단 이사장, 지성호 국회의원 이렇게 출마를 할 예정입니다. 1월 30일 보내드린 조간 닥풀이었습니다.